영유아 시기에 부모님들의 생활 어떤 태도나 습관 이런 걸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하면서 이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 갔을 때는 아무 1대1의 관계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사와 아이들은 1대 다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브레인셀럽 세상을 바꾸는 아이의 뇌 2부는 아이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아이의 문제 행동들이 부모의 훈육 방법이나 애착관계 여러 가지 개선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정말로 부모의 변화가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키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유아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80%의 뇌가 완성된다라고 할 때 그 평생 동안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써야 되는 뇌 신경회로가 연결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신경회로는 영유아 시기에 부모님들의 생활 어떤 태도나 습관 이런 걸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하면서 그거 자체가 자극이 되니까 따라하면서 이렇게 정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절대적인 부모의 영향 그 시기에 우리가 이제 지난 뭐 한 반세기 사이에 급격한 이 문명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대가족과 네. 핵가족, 네. 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는 이런 공동체의 약간은 좀 그 붕괴? 네. 그런 현실이 우리나라 양육 현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상호작용을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책임을 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교육기관 쪽으로 편중되는 성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사실 이제 유치원은 만 3세부터 다니기 때문에 배변 훈련이 끝난 상태에서 그렇죠. 오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요즘은 뭐 만 3세 반에도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점점 부모의 역할이 아이들한테 미치는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이게 교육기관에 있는 시간이 훨씬 점점점 더 길어지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원이나 이런 게 인프라가 좋아지는 거는 뭐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그 부모 특히 이제 엄마 아빠의 영향력의 절대성을 또 아예 놓아버리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이게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을 거고 또 대표적으로는 부모와 아이는 이제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 갔을 때는 아무 1대1의 관계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사와 아이들은 1대 다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좀 해외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모델로 한번 들 수 있는 모델 국가 뭐 사례 좀 있을까요? 덴마크로 들 수 있거든요. 행복을 배우는 이라는 이제 그 슬로건으로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역량 그런 학교 교육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 자체에서도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이나 다른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덴마크를 이제 좀 좋은 모델로 손꼽긴 했지만 아까 저희가 봤던 일부에서 영상에 보면 또 우리의 전통 육아에 대해서 거꾸로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그런 걸 또 벤치마킹을 하는 그 전통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이 동양 문화와 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성에 딱 맞아 떨어지는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철학이 네. 홍익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 철학이 우리 한민족한테는 뇌의 무의식 속에 이미 자리 잡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전통으로 꾸준히 네.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철학의 이념을
일상에서 적용하고 자꾸 이렇게 아이들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홍익 철학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뭐 저희 이 아이들 하는 뇌교육에서는 이 인사를 하는 게 있어요. 마침 이번 달 9월 달 인사가 홍익인간 인사예요. 아, 월별로 있습니까? 네, 월별로 인사놀이를 하는데 이번 달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누구시더라? 홍익인간 이은정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바로 홍익인간이다. 야, 너 멋진 홍익인간이야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어떤 칭찬보다도 되게 뿌듯해하면서 스스로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잘 느끼는 것 같습니다. 홍익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 지구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홍익인간이다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주거든요. 시작! 안녕하세요. 누구시더라? 홍익인간 권다희. 홍익인간 신재윤. 하하하하하. 우리 그럼 전통 문화에서 전통 육아법 중에 좀 우리가 소개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이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단동식품이라고. 아,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신체 정서 인지를 통합적으로 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육아법이에요. 우리가 행위적으로는 이미 다 경험하고 기억했던 뭐 도리도리라든지 짝짝꿍, 곤지곤지, 잼잼,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단동식품의 이 놀이법인데요. 우리는 이제 행위로서만 경험했던 그런 놀이들이 사실은 우리 조상의 삶의 지혜라든지 철학을 담고 있는 아주 좋은 놀이들이죠. 그래서 뭐 도리도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고 지혜롭게 이렇게 자라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놀인데 사실은 우리 이제 뇌과학적으로도 이 목하고 어깨 쪽에 근육이 굳어 있으면 뇌로 가는 이제 그렇죠. 혈류량이 적어지면서 컨디션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도리도리 가볍게 하면서 목과 어깨의 근육을 풀어주면 이게 머리가 가벼워지고 맑아지는 걸 우리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또 손을 활용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도리도리 잼잼. 그죠? 예.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어릴 때. 손은 뭐 모두들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이 손을 자극하는 것이 뇌를 자극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이게 좌우뇌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 단동식품 놀이는 뭐 곤지곤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왼쪽과 오른쪽을 계속 교차하면서 대칭하면서 이렇게 쓰는 활동들이어서 좌우뇌를 골고루 자극하고 또 통합시킬 수 있는 좋은 놀이죠. 우리의 이런 전통 육아의 가치를 좀 되새겨 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여실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네, 그럼 여기서 2부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또 3부에서는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네요. 훈육과 학대, 뭐 이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랑 뭐 손뼉을 친다든지 아이랑 서로 뭔가 즐거운 시간과 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훈육이고요.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런 조절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란 얘기죠.